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이고 대학병원 간호사로 8년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제 나이 25살 때 편입학원에서 남편을 만났으니 횟수로만 11년째 알고 지낸 사이네요. 남편과 저는 학원에서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다가 둘 다 원하는 대학에 편입을 하자마자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면서 싸우는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때로는 든든한 오빠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잘 지냈죠. 그렇게 각자 편입한 대학에 졸업을 할 때까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의 부모님한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남편의 아버지가 돈 문제로 아시는 분들과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남편의 집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소송을 하러 다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매일같이 들락날락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마지막 학년을 남겨두고 돈을 벌겠다며 알바를 하러 다녔어요. 하루에 2-3시간만 자면서 돈을 벌더라고요. 본인 학비는 어떻게든 본인이 벌어본다면서요. 그때는 저도 남편과 자주 만나지도 못했어요. 저는 졸업반에 실습까지 나갔고 남편은 저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 한 1년 정도는 얼굴을 거의 못 봤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웬일로 저녁 시간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오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금 저녁 알바하는 시간 아니야? 라고 하니 갑자기 남편이 꺼꺼거리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느랴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생겼냐고 막 재촉이며 물어봤어요. 그러니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집에 와보니 어머니는 식당에서 안 오셨는지 아버지 혼자 거실에 누워 계시길래 방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곧장 119를 불렀는데 이미 운명을 하셨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 흔적이 없는 걸 보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다고 했죠. 저도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장례식장으로 뛰어갔고 남편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남편 식구분들께서는 아버님의 심장마비 원인을 조심스럽게 추측하셨는데 아마 갑작스런 소송과 재판으로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다고 하셨죠. 아버님께서 원체 고혈압이 심각하셨다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서 고혈압 약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 얘기만 나올 때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버님을 힘들게 보내드리고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병원에 취직을 해 1년차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서로 부부가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계획을 다 같이 세웠는데 재산 계획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앞으로 나아갈 저희 인생을 준비했죠. 근데 취직을 해야 하는 남편이 돌연 저한테 막연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 수정아, 나 취직 안 하고 로스쿨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오빠 나이 29에 또다시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냐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죠. 그러니 이번에 본인 아버지께서 억울한 일을 겪으시는 걸 보고 힘없고 능력 없고 법도 모르면 그냥 당해야만 한다는 걸 처절하게 느꼈대요. 그래서 본인이 변호사가 돼서 저도 지켜주고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고 식구들도 지켜주고 싶다는데 사실 꿈이랑 현실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어느 누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요. 그것도 다 갖춰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돈 얘기부터 나왔어요. 그럼 로스쿨 학비는 어쩔 거냐고 했죠. 1년에 학비만 1,000만 원이 넘고 책값이며 생활비는 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본인이 과외라도 하면서 알바를 할 거라고 하는데 네, 남편이 원래 똑부러지고 공부도 곧잘 해서 학점 관리도 잘해놓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로스쿨을 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남편은 이미 로스쿨 지원 자격에 필요한 LET와 토익 토플은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의 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무조건 변호사가 되라고 했대요. 네가 변호사가 돼서 네 아버지 한 좀 풀어주라고. 아버지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공부하라고 하셨다는데 그땐 제 신분이 아직 여자친구이기도 했고 결혼한 상태도 아니라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남편 본인이 한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하라고 적극 찬성을 하셨으니 두 모자가 조금 대책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이 속 못 차리고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27살에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직을 한 상태였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남편이랑 사귀는 건가? 라는 별 생각까지 다 들었고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로스쿨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면접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로스쿨에 합격을 했다는 소리에 기쁨보다는 착잡함이 먼저 들었고 남편은 어김없이 1년이 지나니 대학 학비 때문에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남편을 위해 3년 동안 로스쿨 학비를 대주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남편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물질적으로 보탬을 주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의 어머니가 백화점 청소일로 버는 돈은 세 식구 생활하기도 빠듯했고 시동생이 버는 돈은 시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고용하셨던 변호사 비용을 내기 빠듯했죠. 그러니 남편 학비를 보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남편 학비 보태줬다는 거 지금까지도 모르세요. 아마 아셨다면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가 나셨겠죠. 근데 이런 안쓰러운 남편을 보면 제가 모성애가 생겨 도와주고 싶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삐질삐질 사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남편은 자기가 변호사가 되면 무조건 절 호강시켜준다고 자기 간호사 일 안 하게 내가 해줄 거라며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제발 그래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시어머님 또한 항상 저한테 죄인 같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결혼도 안 한 네가 우리 집을 일으켜보겠다고 도와주는데 내가 면목이 없다고 그러셨죠. 어머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저와 남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커플이었지만 거의 부부 같았어요. 그때 당시 만난 횟수도 5, 6년 차가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이런 절 보며 로스쿨에서도 3년 동안 아주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 결과물은 제게 훈장과도 같았고 절 힘내게 하는 원동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남편은 드디어 변호사 시험까지 치르게 되었죠. 근데 이 시험도 만만치 않았던 게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고 거의 2명 중 1명은 탈락되는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약이 있었던 게 5년간 합격을 못하면 평생 시험 자격이 박탈이 되는 거였죠. 뼈 빠지게 3년 동안 로스쿨에서 공부를 해도 5년간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면 변호사가 못 되는 그런 허무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능력을 믿었기에 시험에 붙는다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모두가 긴장을 하는 가운데 첫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시험장에 나와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거란 남편의 예상에 남편은 역시나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처참한 패배를 느끼게 되었죠. 근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시험 공부에 열을 쏟아부었고 안쓰러울 정도로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하루에 한 끼를 먹기 시작했고 70kg 후반대에 건장했던 사람이 1년 새 살이 쭉쭉 빠져 60kg 후반대의 몸이 되었죠. 진짜 안쓰럽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건 제가 봐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또 1년이 지나 다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하루에 다 치러지는 시험이 아니라 장작 5일 동안 보는 시험이에요. 목요일 딱 하루 쉬고 4일 시험을 보는 거죠. 정말 그 5일은 온 가족이 피가 마릅니다. 저도 직장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데 남편은 멘탈이 얼마나 센지 그 5일 동안 다음날 볼 시험 공부를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딱 2번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합격 날인 4월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병원까지 와서 합격 소식을 전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날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합격증을 제게 안겨주며 이건 내가 시험에 합격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합격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가 날 살린 거잖아. 라며 내가 이제부터 자기 정말로 호강시켜줄 거야. 수정아, 나랑 결혼하자. 우리 진짜 부부 되자. 라며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최고로 기쁜 소식 2개를 안게 되었어요. 남편의 합격 소식과 제 결혼 소식이요. 남편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뒤 6개월 이상 법정 실무 수습을 마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이 수습을 거쳐야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시험에 합격하면 혼인신고하자는 말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고 했죠. 근데 8년이란 세월 앞에서도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남편은 실무수습 기간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혼인신고하자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자고 하면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만 해댔고 사람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성질을 내는데 아마 이때부터 이 사람의 수상한 행동이 눈에 자꾸 보였죠. 제가 여태 이 사람에게 해왔던 희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옛말에 남자 뒷바라지 해봤자 다 소용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체감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의 행동이 차가워졌어요. 저랑 만나지 않는 건 기본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실무 수습 6개월이 거의 다 끝나가 자기 동기들과 다 같이 일주일 동안 부산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될 거라는 말만 남긴 채 소식이 끊겨졌어요. 그리고 이때 촉이 왔죠. 아, 이 사람 지금 뒤에서 딴짓거리 하고 있구나. 여자가 생겼구나 라는 촉이요. 정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단서라도 잡아보려고 남편이 혼자 살고 있던 고시원에 쳐들어갔죠. 거기 가면 뭐라도 발견이 될까 무작정 갔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고시원 방도 이 사람의 성격대로 너무 깔끔했죠. 혹여나 제가 왔던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책장이며 옷장이며 냉장고까지 최대한 티가 안 나게 물건을 뒤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져봤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쓰레기통을 뒤져봤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게 발견이 되었죠. 정말 그걸 보곤 말이 안 나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먹었었던 약 포장지였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무더기로 버려져 있었고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은 건지 그 포장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간호사이다 보니 웬만한 약은 알고 있었죠. 근데 젤로땡이라는 약이었습니다. 이 약은 바로 먹는 항암제로 암 수술 전에 처방을 받아 먹는 약이었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약봉지를 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미심쩍은 행동들도 이해가 됐고 저는 순간 남편에게 안 좋은 병이 생겼다는 걸 알아채 무작정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그러니 대학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이 무더기로 나왔고 그 영수증 속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온 병원을 다 뒤져가며 남편을 찾아 병실을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온 몸에 링거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전 그런 남편을 보고 우열을 하며 여기가 부산이냐고 목 놓아 울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수술을 받으러 온 거냐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그러니 남편도 절 보더니 소스라치며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냐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대장암 2기로 수술 전에 계속 먹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변호사가 되고 수습 기간 동안 그동안 안 좋았던 대장이 걱정이 돼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7cm가량의 종양이 발견이 되었고 아무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혼자 치료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이러니 변호사 시험 기간에도 그렇게 살이 쭉쭉 빠졌던 거고요. 남편은 본인 몸이 아픈지도 모른 채 변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아픈 거 몰라줘서 미안해. 간호사라는 사람이 내 남자 아픈 것도 모르고 암인 것도 모르고 당신이 변호사만 되길 바랬나 봐. 이렇게 아팠으면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이라도 하지. 왜 이렇게 꾹꾹 참았어? 왜 이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어? 라고 하니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은 당신한테 짐 그 자체였잖아. 나 로스쿨 학비도 당신이 다 대주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내 손잡고 기다려준 사람이 당신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암에 걸렸다는 말까지 당신한테 해. 이 말까지 하면 내가 너무 양심이 없는 거잖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거잖아. 라며 혹여나 내가 잘못되고 수술 경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일부러 당신한테는 말 안 한 거야. 괜히 당신 발목 잡고 싶지 않았어. 20대 때부터 30대까지 당신 인생을 나한테 다 바쳤는데 내 병수발까지 하라고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나는 잘못되더라도 당신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미안해. 라며 가슴을 치고 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우뚝 일어섰는데 또 다시 주저앉게 만드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위해 다시 한번 또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같이 이겨내보자고 했어요. 당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변호사가 된 사람 아니냐고. 근데 이런 암덩어리한테 져서야 되겠냐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고맙다며 내가 전부 다 이겨내서 이 은혜 당신한테 다 갚아주겠다며 저를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게 가슴에 변호사 배지를 달아주며 이 배지는 당신이 달아야 돼. 당신이 나 살린 거나 다름없잖아. 내가 변호사 되면 이 배지를 당신한테 제일 먼저 달아주고 결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초라하게 달아주게 돼서 미안해. 나 수술 잘 받고 돌아올게. 라는 말을 남긴 채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오전 11시 10분에 들어간 남편은 3시간 40분 만에 수술실에서 나왔고 1시간 정도 회복하고 병실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수술이 잘 끝나 일반 병실로 바로 오게 되었죠. 수술 후 4시간 동안은 잠에 들지 않게 계속 깨워야 되는데 되려 남편은 말똥말똥하게 제 손을 꼭 붙잡고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며 잠드는 시간이 아깝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수술도 잘 됐고 전이도 없다고 하셨죠. 그 말이 제일 듣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5일 동안 금식을 하고 퇴원을 해 항암약으로 3주씩 총 6차 복용을 했고 특별한 부작용 없이 치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되려 남편은 불안해하는 절 달래며 건강관리를 하였고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제 손을 잡고 시청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10년 만에 부부가 되었고 현재는 부부된 지 2년차 새내기 신혼부부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남편과 함께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 더욱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음에 감사한 날들이 많아지며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있죠. 남편과 저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아이를 낳아도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게 키우려고 합니다. 남편은 이제야 저한테
호강을 시켜줄 수 있다며 좋아라 하는데 저는 매번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 성격에 대해 여기다 자세히 쓰진 않았지만 저희 남편 정말로 자상하고 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남편을 믿으며 기다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남편과 저 둘 다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